빰, 빰, 빠밤. 안녕하십니까. 알고리즘 독자 브레이크입니다. 네, 이틀 쉬었어요. 이틀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좋았죠, 당연히.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에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 먼저 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요즘에 저도 그 우울감이 있기도 했었고, 뒤에 고래가 하트는 하트인데 짜게졌죠. 짜게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감이 외로움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그리고 외로움이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독이죠. 그리고 혼자 있다라는 느낌. 여러 명이 있어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린 술 먹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술 먹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술 먹을 때 어땠냐면 여러 명이 있어도 처음에는 즐겁죠. 왜냐면 그때는 술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 말 그대로 친구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어울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술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도 나는 술만 먹고 2차를 가도 또 술만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중간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알아요. 계속해서 술만 먹는 사람은 건드리기가 술꾼들끼리는 또 모이죠. 우리끼리 속도가 안 맞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짠하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술만 먹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니까 어쨌든 집에는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집에 있어도 친구들이 집에 없으면 더 하긴 하겠죠. 친구들이 집에 있어도 눈치만 보이고 음, 밖에서 놀았어도 논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또 술을 사고 나를 위로할 건 술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 감정에 젖어서 결국에는 혼자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져요 이제. 왜 나는 혼자지? 내가 뭐가 못났나? 하면서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죠. 오늘 좀 시끄럽죠. 네, 시끄러울 거예요. 좀 일찍 찍느라고 아직 옆에 병원인 건 아시죠? 네. 환우분들이 아직 안 주무셔가지고. 아,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과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왜냐면 그 사람들 속도에도 맞춰야 되고 괜히 그 사람들 어차피 나 혼자 술을 먹고 혼자 먹고 혼자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차라리 눈치 보지 말고 나 혼자 먹자 그러니 혼자 먹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문화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혼술이 굉장히 하기가 쉬워졌잖아요. 옛날보다. 옛날에 혼자 술 먹으면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남자들은 혼자 술 먹으면 저 형은 되게 술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뭐 와인바나 이런 데 가서 술을 좀 즐기나 보다. 완전히 꽐라대가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그리고 꽐라가 돼도 저 사람 그래도 술 좋아해서 양주 먹고 이러다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 있나 보다 뭐 헤어졌나 보다 되게 좀 그런 쪽이었는데 요즘 같은 데는 많이 혼술들을 많이 하죠. 그 일부러 이제 혼자 가서도 또 이제 옆 사람들하고 이제 바에서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 먹을 줄 아는 진짜 술을 뭐라고 그럴까요? 말 그대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술을 주구장창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도 주인들도 알죠 이제 술만 먹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갔으면 하는 더 취하기 전에 갔으면 하는 그런
술을 팔아줘도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근데 우리들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 주고서 위안을 받으려고 가서 바텐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거기서 매번 혼자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또 얼굴이 익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먹든가. 근데 이제 점점 내려가죠. 그러더니 동네 호프집도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시작하면서, 금전적으로 더 나아지네? 더 적게 드네? 이제 왜냐면은 밖에서 그런 바나 그런 데서 먹는 것보다는 어차피 혼자 먹을 거, 집에는 이제 눈치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혼자 산다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 먹으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밖에서 이제 혼자 먹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집에 들어갈 때 술 하나 또 사갖고 들어가죠. 그 외로움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시초는. 근데 꼭 외로움 말고도 뭐라 그럴까요? 술을 먹게 되면, 꼭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술을 먹게 되면 다운되잖아요. 감정도 이제, 이게 억제되니까 감정도 다운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 연민이 많이 좋아요. 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했을까?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이때 이 말을 할 걸, 이런 식으로. 내가 내일 뭘 해야지? 라든가, 오늘 이랬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해야지? 라는 긍정적인 것보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든가, 내일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든가. 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그게 계속 깎아먹는 거거든요. 계속 자존감을 깎아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이제 술 먹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하고 혼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자꾸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간 막판까지 가면 이제 그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삶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에서,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이 우울감이 오래 가니까. 왜냐면 계속 술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마다 그 느낌을 갖고 있고, 아침에 깨서도 술이 이제 좀 많이 먹었으니까 들깨걸 하면, 아침부터 일어나부터 시작해서 짜증나고, 부정적인 게 하루 종일 되고, 저녁에 또 술 먹고, 아침에 했던 행동을 또 후회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우울감이 점점 낮아지고,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술하고 우울증하고 떼낼 수가 없다고.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지, 사실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솔직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우울을 같이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음, 앞에 말씀드렸던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은 이 삼형제는 술하고 꼭 따라다녀요. 그리고 술 아니어도 얘네 세 명은 일반인들도 같이 다녀요. 근데 이 일반인들은 불안감, 우울감, 음, 뭐 강박감, 이 정도. 근데 우리는 더 심해져서 증으로 내려오면서 증상이 되는 거죠. 이제 병리적인 차원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금방 벗어나죠. 그리고 어쩌면 그걸 잘 활용하기도 해요.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 감정이 휘둘려 다니다가 결국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위에 보시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깨지고 왜냐면 우울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네. 즐겁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 친구가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이런 일이 만약에 행복한 일이 있어도 나한테 행복한 일이 올 리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이건 운일 뿐이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도. 그런 것들이 좀 자기 연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술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한참 장치를 들어갈 때가 제일 위험하게 따지면 제일 발목을 붙잡고 장치를 길게 하게 만드는 게 우울증이에요. 네. 불안이나 강박보다도
우울증 때문에 더 장치나 아니면 자기 비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늪에서 더 못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물론 불안도 마찬가지긴 한데 강박이 좀 제일 덜하고 강박은 이제 갈망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내일 얘기를 할 테고 이제 불안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는 불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울은 이유가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울의 근본 원인은 불안하고 불안처럼 맹목적으로 뭔가 모르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울은 분명히 나 자신 때문에 와요. 주변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 내 자신 때문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울이 제일 치유하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니까. 근데 내 마음 고쳐먹는 게 제일 어렵죠. 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우울증 같아요. 어,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거. 근데 내 마음 고쳐먹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 하지만 그거를, 왜곡된 거를, 너무 심할 때는 약물을 좀 드셔서 업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그냥 조금 업이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우울감 정도로 올라온 상태로 조절이 됐을 때, 그때 상담치료든 상담이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든, 나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뭐 절친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하고 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기 전이라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면 조금 이렇게 나와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존감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좀 자존감이 올라와요. 자존감이 좀 올라오다 보면 우울은 쉽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애들보다는 있습니다. 강박이 제일 가볍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강박도 뭐랄까 치고 들어오는 영역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얘도 좀 무겁긴 하거든. 이 세 명 다 무거워요. 무거운데 저는 우울은 제가 생각하는 우울은 그래요. 장치로 제일 오래 끌고 가는 네, 잠깐 누가 들어와서 일시정지했다가 우울은 제일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제일 좀 멀리 해야 되는 거긴 해요. 네. 그리고 불안이나 강박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울은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은 상담이나 이런 걸로 치료가 충분히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우울이에요. 다른 것보다 불안이나 강박보다 효과적인 거가. 그래서 우울을 먼저 잡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세 삼형제 중에 우울을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우울을 제일 먼저 잡는 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존감 나를 사랑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나부터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술 먹고 하는 행동 중에 뭐 남한테 해를 끼치고 부모님을 실망하게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동생하고 의절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거는 1순위는 나예요. 나 스스로한테는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영적 다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스스로 나한테 준 거예요. 자해를 한 거죠, 솔직히. 예. 그거를 다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이제 남한테 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그것부터 접근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 우울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빠져나온 편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우울감이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물론 우울증이 이제 오기는 해요. 근데 저도 지금도 우울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울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약을 먹고는 있지만 약도 이제 조금 조절을 할 거지만 우울 먼저 조절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울을 제일 먼저 좀 받아들이려 하고 수용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세 가지 감각과 불안과 우울이 있다면 불안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제일 시초가 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울이 많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제 갈망으로 갈망을 강박적으로 요구를 하는 어, 그리고 이제 술로 못 간다라고 이제 왜냐면 단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술 못 간다고 하면 다른 것들을 강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줄줄줄 오는 건데 우울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내 스스로가
조금은 그래도 노력하면 다른 삼형제 중에, 삼형제 중에 이 아이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우울이긴 한데, 내가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빨리 나아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우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 두시고, 그 아이를, 우울이라는 아이를 너무, 어, 요즘 흔히들 말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겁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가는 조금 심한 독감 정도. 독감보다는 조금 더 세겠다.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솔직히 불안, 우울, 강박 중에 우울이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요. 얘가 제일 가까워요, 우울이. 그래서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빨리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울이. 그래서 우울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조금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혼잣말로라도 자꾸 자기랑 대화를 하고, 음,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낯간지러워도. 어, 낯간지러워도 자꾸 해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술 먹을 때, 불현듯, 그건 낯간지럽지 않게 계속해서 나에 대한 비하와 내가 못한 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거든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이게 다 나한테 한 얘기예요.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우선 잘 안 되니까 입으로 먼저 자꾸 해버릇해야죠. 그 생각을 하고 자꾸 나한테 이제 씌워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지 않으면 내 내면의 아이는 계속 어렸을 때 우리 파였나? 한쪽에는 칭찬해주고 한쪽에는 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쪽에서 잘 자라나 건강하게 그런 것처럼 자꾸 나한테 그런 거를 해주게 되면은 정말로 우울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뭐 좋은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일기 쓰는 거가 제일 많이 감정에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거나 해서 하고 자꾸 나 자신을 좀 칭찬을 해주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나 아니면 혼자 뭔가를 했을 때 잘했냐고 이걸 그냥 입버릇처럼 낯간지러워도 어차피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우울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우선 좀 인정하고 어, 약을 복용하실 수 있으면 약을 복용을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내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우선 약 처방을 받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뭐 필요하다면 더 전문적인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그러면 속 빨리 좋아지죠. 진전이 있는 게 우울이니까 제일 오히려 저는 우울에 대해서 더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울편을 찍게 됐고요. 조금 우울에 대해서는 불안보다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좀 빨리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해서 우울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울 때문에 뭐 자살 시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까지 왔어도 감정이나 이런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서 불안과 강박보다 우울이 제일 많이 빨리 깬 것 같아요. 네. 강박은 아직도 있고요. 불안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우울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너무 혼자 또 이제 어쩌다가 부정적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말고는 좀 우울은 많이 좋아졌어요.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식적인 웃음 말고 진짜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조금 이제 기분이 어, 기분이가 좋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입에 욕을 좀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혼잣말이라도 아니면 운전하거나 막 이럴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삐삐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욕이 사라졌어요. 혼자 하는 욕 자체도.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울감이라는 걸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우울감도 느끼긴 해요. 밤에 이제 끝나고서 담배 피워나 뭐 한잔하거나 혼자 좀 멍하니 생각하거나 할 때 축 처질 때도 있고 괜히 슬픈 음악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러질 않고 이제 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감은 그렇게 좀, 예, 저로서는 그 방법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너무 심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문 상담사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꾸 나를 칭찬해주고, 음, 그리고 내가 나한테 먼저 용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용서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는. 부정적인 생각은 어차피 벌어지면은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어차피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해서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이 주시는 거고, 솔직히.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처해진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나가야죠. 음, 이렇게 고래처럼 너무 해파리 데까지 심해까지 내려왔으면, 해파리는 위에 있지 않나요? 너무 내려왔으면 우선은 올라가야죠. 올라가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최면을 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신과 약,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우울증 약 끊어라, 정신과 약 끊어라, 막 이런 사람의 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좀, 그리고 자동모임, 음, 자동모임에서 약 끊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네. 그건 의사 선생님이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담사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전문 상담사도 약 끊으라거나 약 먹고 더 먹으세요, 뭐 아니면 끊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의사가 아닌 이상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럼 무책임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듣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거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받고 약을 하고, 내가 약 조절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그냥 정직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돼요. 약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정직하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약 조절하실 거고 알아서 끊어주실 거예요. 금단이나 뭐 부정적인 일 없도록. 그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약에 대해서는. 어떤 거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약은 절대 남 얘기 듣지 말고 의사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 진짜 우울증 약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도 아니면서. 그건 절대, 예,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나가갖고, 예, 우울증 약 끊어라, 뭐 정신과 약 끊어야 된다, 수면제 끊어야 된다. 듣지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 면허를 보여주시든지. 어. 의사 면허를 정신과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못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음, 병원과 관련돼서, 내 질병과 관련돼서는 일반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그 단주에 대해서, 단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조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들을 수 있지만, 병에 관련된 거는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면허 따고 병원이 있는데 왜 그런 건 절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또한 만약에 저를 다음 누군가 보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제가 좀 열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간에 우울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마인드를 내가 좀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칭찬해주고 자꾸 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위험하지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우울증이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아는 거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그리고 제가 해왔던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 듣세요. 이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에 있어서. 제일 위험하지만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제일 빨리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우울은 네, 불안하고 감각보다 오히려 우울이
잘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거에 더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쪽에 맞아요. 우리들이 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자꾸 잡생각이 들면 우선은 저는 커피랑 담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우선 그래요. 제 방식은 커피랑 담배랑을 챙겨서 필 수 있는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커피 놓고 담배 피면서 멍 때려요. 그 시야를 제일 주변에서 제일 먼 데다 두고 한 초점만 두고 멍을 때려요. 걔만 봐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무면 이 나무만 쳐다봐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좀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다시 나무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15분 정도만 해도, 훨씬 나아집니다. 금방, 좀 그런 감정에서 금방 빠져나와져요. 네, 한 15분 정도만 그렇게 멍 때리고 담배 때려서 태워도, 담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담배와 니코틴과 카페인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빠져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대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 얘기는 안 할랍니다. 뭐 담배 끊는다든가, 커피를 끊는다든가, 그건 이제 나중 가서, 만약에 제 마음이 동하고, 저를 위해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저도 술 끊으면서 이제 좀 대체품이, 저도 아직 초신자잖아요. 그건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마지막인, 이 3형제 중에 마지막인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는, 이번에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